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가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윤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정말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네. 채 2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과 하급구 관계자들 일부 구속됐다 다 속방되고 그야말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 장관도 뭐 아무 책임지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경찰청장도 이제 와서 검찰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에 넘겨갖고 뭐 기소 의견 나오니까 기소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네. 왜 여야가 협의를 안 합니까 여당에서 지금 와갖고 뭐 위헌이 어쩐지 막 그런 저쩐지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데 있죠. 네. 충분히 협의해갖고 그러니까요. 그 한 맺힌 유가족들의 그런 좀 뭐라 할까 의문점들 이런 것들도 해소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네. 또 기억 조치, 기억하기에 맞습니다.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저렇게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니까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딴 거 다 떠나서 너무 네. 인정이 없다. 맞아요. 네, 네. 이재명 대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네, 네. 어제도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 유가족분들이 오체 투지를 했잖아요. 뭐 진짜 그 모습 보면은 네. 그 절규하는 모습들 보면은 네. 진짜 눈도 못 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 겨울에. 네.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서 내 자식이 거기 가갖고 이유도 모르고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 많이 모인 게 아니라 과연 국가의 그 당시 상황에서 교통 경비 치안의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다른 어떻든 우리가 모르는 요소들이 또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통령은 왜 저렇게 오로지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할 네, 때는 네. 정치적 부담감 이게 조사하고 이제 하다 보면 뭔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부나 네, 이제 네. 정부 관계자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다고밖에 저는 뭐 볼수 없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의 많은 국민들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네. 거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대책 후속 조치를 만들어 주면은 국민들 다 이해하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렇게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돌려보내면 거부권이 지금 8개 법안에서 행사가 됐고 이번이 이제 9번째 아닙니까? 그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아니 맞을까요? 저는 그게 거부권이 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자면 무제한에 행사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상권 분립 체계에서 물론 행정부가 대통령이 입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권한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완전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거고 삼권 분립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위헌적일 때 또는 뭐 집행할 수 없는 것일 때 또는 뭐 국가안보나 국익에 결정적으로 명백하게 뭐 저해된다고 할 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 정부가 적극 협조하면 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최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 2년도 되기 전에 지금 거부권을 뭐 이렇게 많이 행사하는 경우는 8건에 대해서 했죠. 없는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 의를 요결하고 제 의견을 요구하는 건데 그럼 여당이 과연 제의 요구됐을 때 한 번이라도 야당하고 다시 대화하려는 노력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려갖고 거의 뭐 200 몇십 일의 기간이 진행하는 동안 논의는 안 했어요. 늘 그냥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고 나니까 야당이 일방 통과됐다. 일방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입니다. 그렇죠. 다수 국민의 맞습니다.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그 피맺힌 절규를 우리가 반영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연관해서 그러면 거부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그건 되잖아요. 진짜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죠. 이게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법원이나 뭐 판사나 검사들도 자기 이해관계자 있을 때는 그렇죠.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죠. 기피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인의 그러니까요. 뭐 민사법상 촌수가 없는 배우자 부부간의 일에 관련해 갖고 그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법리에도 맞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검을 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모든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그런 영향으로 또 좀 중립적인 독립된 그런 특검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한 건데 그렇죠. 아니 저 대통령실이나 예.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혐의 없는 것도 하면 왜 자신 있게 못 합니까? 뭐가 들어서 못 거부권 행사합니까? 맞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비교되는 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네. 저렇게 오랫동안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니 그 300 몇십 번에 해당하는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거나 예.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 측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받았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거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 들어선 이래 예. 국민들에게 한 게 뭐 있냐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 잡으려고 수사한 건 없다. 맞아요. 근데 그 수사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일부 기소됐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예. 합리적 판단을 전 내릴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물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만 바꾼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말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네. 가지고 지금 수사를 예, 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리고 한 건이 아니고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남 FC니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정책적 부분까지도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격까지로 흘러간 겁니다. 예. 지금 마지막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대북 송금 예.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처음에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진짜 황당한 주장을 맞아요. 해갖고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이니까 예. 이 뭐 그 무슨 기업이죠 이게 쌍방울, 쌍방울. 예, 기업이 예, 나오니까 예, 예. 거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북한과 어쨌든 그쪽에서 뭐 경제 협력을 하려고 했다. 이걸 어쨌든 뭐든 단서로 해서? 단서로 예, 해갖고서 예, 예, 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리고 나서 변호사님 대납 얘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믿을 수 없는 예. 계속 번복된 진술. 그 사람 그 진술했던 그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뭐 번복한 증언들에 예, 예. 기초해서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게 구속기간이 장기화돼 갖고서 또 그 사람들에 관련해서 또 별건을 만들어 갖고 그걸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수사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네네.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도 뭐 그 부인의 말에 따르면 뭐 구속을 더 하겠다, 뭐 아니면 풀어줄 수 다른 있다. 건 갖고서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 이화영 부지사에 관련된 다른 별건을 갖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뭐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네. 참 이렇게 다른 잣대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대통령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네. 뭐 선거 때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2년을 넘도록 하는데 특별히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네네. 이게 지금 대통령 배우자 뭐 예, 예. 관련해서는 그 거의 대부분의 수사들이 지금 뭐 멈춰 있거나 멈춰 있죠. 예, 경찰에 있는 수사들 시간 끌기로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이명백 네. 공관위원장이 네네. 오늘 인터뷰에서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얘기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됐는데 의원님이 이제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과연 선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가야 될지 이게 좀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원들 간의 예, 예. 견해는 뭐 그냥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 예. 하는 분들 또 나름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또 준연동형제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 근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의원들이 선악의 문제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그건 악이다. 아니죠. 예, 어떻게 하면 그게 정치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뭐 병립형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고 예. 어쨌든 뭐 표의 비례성 같은 가성 예.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준연동형으로 왔는데 예. 또 준연동형으로 저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4년 전에 나왔던 것도 위성정당이 위성정제가 또 들어서 나오죠. 갖고 완전히 예, 뭐 예. 도람이 타버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아무 예, 효과가 예. 없어진 건데 예.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저는 그 절충안으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예. 나온 거고요. 어쨌든 예, 이게 특히 뭐 우리나라의 그 지역주의, 예, 지역 예. 할거주의, 예. 그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예. 이명백 교수님이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유지하고 거기서 소수 정당을 좀 우선 30%. 예, 배분할 수 맞습니다. 있게 예, 하는 그렇게 그런 절충을 낸 하셨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면 좀 타협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하고 다만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너무 극단적으로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불리하죠.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선거구제라든가 선거법이 되게 저 선거 1년 전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선거구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더군다나 이 비례대표 선정 가장 중요한 이 비례대표 선정 방법조차 결정 안 된 건 문제가 있고 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예. 결국은 당원의 의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좀 딱 던져 갖고서 예, 예. 받아 보고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말씀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제안한 이 제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면 네네. 국민의힘에서 협상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원님? 국민의힘도 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 주장하고 아니겠습니까? 있죠. 이건 예, 그게 맞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가 법안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과 다시 맞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주장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그 병립형에 부족한 점 보충하기 위한 소수정당 우선 배분 정도는 예.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협상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럼 현 제대로 또 해야 되는 현재대로 거죠. 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네, 없는데 네, 네. 만약에 협상을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시는군요. 네, 네, 예, 전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이든 아니면 네. 그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그걸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논의해서 예. 저는 뭐 정 그게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예. 의견 다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갖고 그렇죠. 다만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에 손을 들고 예, 그리고 예. 무조건 따라가는 승복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갖고 계속 싸우게 그건 된다고 아닌 하면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불리하죠. 네네. 맞습니다.